60대가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통장을 오래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평생을 벌고 쓰며 살았건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돈은 얼마나 남았나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걱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노후 자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비에 대한 불안감 말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미래가 보였는데 지금은 내일도 막막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노후 생활비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보려 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신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퇴직을 하면 처음엔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30년, 40년 동안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잔고, 월세, 공과금, 병원비.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자잘한 지출들이 이제는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름이 됩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불안감이죠.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 빈곤율은 무려 40%, OECD 국가 중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설마 내가 그 통계에 들어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중산층이었던 분들도 은퇴 후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일까요? 월급이 있을 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작은 지출들이 고정 수입이 사라지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닐 때는 점심값 10,000원이 별거 아니었는데 은퇴 후에는 라면 한 그릇 3,000원도 고민이 됩니다. 같은 돈인데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은퇴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다음과 같은 심리 과정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실의 5단계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부정의 단계입니다. 아직 젊잖아, 연금이 있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과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설마 가난해지겠어? 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두 번째, 분노의 단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꼴이야? 정부는 뭘 한 거야? 회사는 왜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줬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이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협상의 단계입니다. 조금만 아끼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들이 도와주겠지.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든 되겠지. 현실과 타협점을 찾으려 합니다.
네 번째, 우울의 단계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 깊은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으려는 시기죠. 바로 이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정이나 분노의 단계에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감정들도 결국 지나갑니다.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지금부터 함께 나눌 방법들이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68세 이정숙 씨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냈죠. 퇴직할 때는 나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을 넘고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기세, 병원비, 외식도 안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용이에요. 이정숙 씨의 월 지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비 60만 원 외식비 포함, 주거비 70만 원 관리비, 보험료 포함, 의료비 40만 원 건강보험 적용 후, 교통통신비 30만 원, 문화여가비 50만 원, 총 250만 원입니다. 교사 연금이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150만 원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 거죠?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그래도 부족해요. 이정숙 씨는 고민 끝에 복지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상담을 통해 이정숙 씨는 몰랐던 지원 제도들을 알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지원, 문화바우처까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30만 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 같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대구에 사는 70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불안한 노후를 맞을 줄은 몰랐어요. 김영수 씨는 한때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중산층 생활을 했죠. 하지만 57세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니까 벌써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퇴직 후 김영수 씨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억 원을 날렸죠. 남은 돈으로는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아내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연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에 고민하고 버스비 아끼려고 걷고 친구 모임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졌죠. 다들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쪼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김영수 씨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외출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했죠. 전환점은 동네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상담사가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같은 분이 정말 많아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라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상담을 통해 김영수 씨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심리적 위안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둘째,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만 해도 월 30만 원이에요. 주거급여까지 받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의 도움이 됐죠. 마음의 부담이 확실히 줄었어요. 김영수 씨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조금 도움받는 게 뭐가 창피한가요? 오히려 권리죠. 주거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신 분도 계십니다. 부산에 사는 최영희 씨는 남편을 여윈 후 혼자 8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넓고 관리비도 비싸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고민 끝에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차액으로 생긴 돈을 정기예금에 넣고 남는 방 하나는 대학생에게 월세를 받기로 했어요. 처음엔 남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아요. 집에 사람 기척이 있으니까 덜 외롭고 위급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최영희 씨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 45만 원, 월세 수입 40만 원, 예금이자 8만 원, 총 93만 원으로 넉넉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대전에 사는 박정수 씨는 퇴직 후 반찬가게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사업을 해도 되나 싶어서. 하지만 30년간 요리를 해온 경험과 동네 인맥을 활용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3천만 원. 이웃들과 함께 품앗이로 운영해요. 김치는 김 아주머니가, 나물은 이웃집 할머니가 도와주시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니까 가능했어요. 현재 월 매출 400만 원에 순수익 150만 원을 얻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게 더 좋아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서울에서 40년간 살던 이인복 씨 부부는 경상북도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월 200만 원도 빠듯했는데 여기서는 80만 원이면 충분해요. 농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서로 돕고 살아가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 기르고 이웃들과 반찬 나눠 먹고 돈은 덜 쓰지만 더 풍요로운 삶이에요. 돈 걱정이 줄어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자산 파악과 정리.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산 리스트 만들기. 예금은 은행별, 계좌별로 정리. 주식, 펀드는 현재 평가액 기준.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의 시세 조회. 기타 자산인 보험, 골드바 등. 부채 리스트 만들기. 대출 잔액. 신용카드 미결제액. 기타 부채. 월 고정 지출. 주거비 월세,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보험료. 기타 고정 지출.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지출 최적화. 불필요한 지출 정리하기. 첫째, 구독 서비스 점검.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중복된 OTT 서비스. 잡지, 신문 구독. 둘째, 통신비 절약. 무제한 요금제는 적정 요금제로. 가족 결합 상품 활용. 시니어 할인 요금제. 셋째, 금융 상품 정리.
사용하지 않는 통장 정리, 중복 카드 해지, 불필요한 보험 정리, 넷째, 생활비 절약, 마트 대신 전통시장 이용, 쿠폰, 할인 적극 활용, 대용량 구매보다 필요한 만큼만, 3단계 주거 최적화, 주거비는 보통 전체 지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절약하면 효과가 큽니다. 주거 다운사이징, 큰 집에서 작은 집 이사, 차액으로 생긴 돈 적절히 운용, 관리비, 세금 절약 효과, 남는 공간 활용하기, 빈 방을 월세 놓기, 홈스테이 서비스 제공, 공유 오피스로 활용, 영목이지 활용, 주택연금 제도 활용,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 수령, 평생 거주 보장, 4단계 추가 소득 창출, 연령대별 추천 일자리, 60대 초반은 경비, 관리사무소, 택배, 배달 서비스, 돌봄 서비스 베이비시터, 반려동물, 60대 중후반은 전문성 활용한 컨설팅, 온라인 강의, 수공예품 판매, 70대 이상은 아파트 단지 내 소일거리, 동네 카페, 편의점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유급봉사, 소규모 창업 아이템, 반찬가게, 도시락 배달, 세탁소, 수선집, 작은 카페, 분식점, 온라인 쇼핑몰 간단한 상품,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33만 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소득 하위 47%에게 지급되며 월세 지원 또는 수선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소득 하위 3%에게 지급, 의료비 본인 부담금 대폭 경감,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데이케어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교통 식사 지원, 문화바우처 연간 10만 원, 교통카드 할인 지역별 상위, 경로식당 무료 또는 저렴한 식사 제공,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거부 시에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몰라서 못 쓰는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영양 균형을 고려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산책, 수영, 요가 등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복지관 강좌를 통해 평생 교육을 하는 것, 등산, 사진, 서예, 요리 등 취미생활, 봉사활동, 늦깎이 자격증, 여행 등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하며 소통하고 정기 모임,
새로운 친구 만들기 등의 친구 관계 유지, 동네 모임 참여, 품앗이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도 유지해 보세요.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규칙적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의료 또한 노년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연 1회에서 2회의 정기 건강검진, 복약지도, 생활습관 개선 등 만성질환 관리, 응급상황 대비해서 비상연락망, 응급키트를 준비해 두세요. 우울감, 고독감 관리는 마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복지관 도시락으로 충분해요. 매일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젊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78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파트 경비 일을 5년째 하고 있어요. 월 120만 원 받으면서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보람도 느끼고 일이 있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80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주들 키워주면서 용돈도 받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족들에게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할머니가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83세 박순남 할머니는 철학이 있으시다고 하세요. 가진 건 기초연금뿐이지만 꽃에게 물 주고 마을버스 타고 도서관 가고 복지관에서 밥 먹으며 웃다 보면 나는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풍족한 통장이 아니라 덜 외롭고 덜 두려운 삶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노후 자산과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현실도 마주했고 그 현실을 극복한 분들의 지혜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노후 자산이 걱정돼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완벽한 노후는 없지만 준비하는 노후는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내고 계신 당신께 진심을 담아 응원드립니다.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